이게 뭐냐면 봐봐 이 내용을 들어보면 배경식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 그 어떤 자료들이 쭉 있잖아. 근데 봐봐봐 솔직히 10명 한 반 몇 명이야? 26명? 이 정도는 자료를 눈으로 보고 그냥 각각의 의미를 정할 수 있어. 근데 존나 많아지면 어떻게 돼? 개수가 존나 많아지면 힘들어. 눈으로 봐도 해결이 안 되지. 왜냐면 막 1000개 이렇게 있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 1000개, 2000개 되면 그걸 이렇게 집단으로 나눠. 개수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눈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집단으로 나눠. 그리고 심지어 자료를 분석하는 건 사람이지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긴 하지만 그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건 뭐다라고 하는 건 사람인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오케이? 그 집단으로 나눈 놈들끼리의 대표값이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케이? 당연히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점수를 산출하기 좋게끔 반을 나눈단 말이지.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그 반을 학생들 입장에서 말고 뭐 인품이 어떤데 이런 거 말고 성적으로만 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성적으로 그 반들의 대표값을 그 반들의 성질을 나타낼 거냐고. 선생님 총점이요.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그 반의 총점을 보는 건 야 값이 너무 크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치? 그렇지 않아? 그걸 사람이 눈으로 아닌가? 10점씩 26명 되면 260점인가? 여튼 값이 너무 커버리면 사람이 파악하기 힘들단 말이지. 그러면 원래 자료에 가장 가까운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써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대표값이야. 그 대표값에 총 3가지가 있어. 우리가 진짜 메인으로 다루게 될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고, 오케이? 그냥 겉다리로 배우는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이제 평균 위주로만 다룰 거고, 근데 혹시 몰라 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통계를 공부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중앙값과 최빈값이 진짜 아주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객관식 2번, 3번에. 오케이? 처음 3번 문제에 나옵니다. 이건 수능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내신이면 나옵니다. 뭐냐? 최빈값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 반에 애완동물 선호도를 조사를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니네 반에 애완동물 선호도를 할게요. 그러다가 보면 개, 고양이, 사자, 말, 코끼리, 애완동물. 애완동물. 오케이? 애완동물이에요? 개를 선호하는 애가 7명, 고양이를 선호하는 애가 3명, 사자를 선호하는 애가 3명, 2명, 3명, 말 10명 이렇게 있다고 치죠. 오케이? 만약 예를 들어서 칩시다. 그럼 얘는요. 봐봐요. 이 집단을 나타내는 대표값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한테는 1번을 주고 고양이 2번, 3번, 4번 이런 걸 썼다고 칩시다. 이거의 평균값을 구해보죠. 이거 소수점 나오겠죠. 오케이? 왜냐면 이거 총도수가 20이고 계산을 해보면 소수점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소수점이 나왔다고 칩시다. 2.3. 얘는 뭐예요? 고양이랑 사자예요. 총이 20이라고요? 22. 그러면 2.3이면 고양이와 사자의 러브 스토리냐? 아니요. 말 안 되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수 없어요. 뭐요? 평균으로 나타내는 게 말이 수가 돼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네. 왜요? 저는 2.3이라는 소수점 저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소수점 자체의 의미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평균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최빈값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빈 값의 뜻은요. 이게 빈도수거든요. 빈도. 도수가 가장 많이 나온 거. 말. 여기서 말이죠. 그쵸? 네. 이때 말을 최빈값, 즉 대표값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은
말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말 알아듣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거 이해할 만하죠? 됐습니까? 알아들어요?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최빈값은 언제 쓰는지 이해하겠어요? 중앙값은 너무나 명확한 게 있어요. 빈부격차. 대한민국 평균 소득을 나타내면 어때요? 빈곤층이 있잖아요. 근데 부층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분포가 갈라지지 않나요? 야, 누구는 월 32억을 벌어. 이재용이. 재용이요? 진짜요? 그거밖에 안 벌어요? 걔 월급쟁이에요. 근데 32억이에요. 월급이. 그거 나라에서 줘요? 아니요. 삼성에서요.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걔는 주식 있잖아요. 아, 그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있겠죠. 몇 주 되죠? 그 1년에 얼마예요? 몇줄 알겠어요? 1년에 뭐 2, 얼마예요? 3주 되죠. 어? 1년에 얼마지? 600억. 아, 300억. 그러니까 그 월급으로만. 그게요? 어.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순수 자기 돈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주식 빼고. 주식 매출이 아니잖아요. 어. 매출이 씨발. 매출은 600조가 넘죠. 그러면은 순수 수령액이 한 150억 넘겠네요. 1년에? 네. 더 넘죠. 더 넘지. 월급으로만 월급으로만. 월급으로 한 달에 한 32억이라고. 200억? 300원 넘죠. 200억 정도 되죠. 세금 떼야 되니까. 아 세금 되네. 아, 35% 떼야죠. 그 정도면. 이야, 세금도 몇백. 근데 거기서 주식 배당금, 거기다 주식에 대한 주식 매각대 조단위, 그리고 자기네 의료된 부동산의 상승. 지금 삼성의 주식을 할까요? 아니, 늦었어요. 시작. 됐어요, 여기까지? 이거 못 알아듣겠는 거. 알겠어요. 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별거 아니죠. 네. 자, 언제 최빈값을 써요? 이렇게 사자와 고양이 러브스토리 보기 싫으면 알겠죠? 최빈값 쓰는 거고요. 중앙값은요. 진짜 극단적으로 분포가 이루어졌을 때 중앙값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르쳐줄게요. 오름차순으로 씁니다. 작은 것부터 쭉 큰 걸로 써나가는데 가운데 있는 걸 쓰면 돼요. 자료가 홀수개야. 예를 들어 5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그냥 한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고 자료가 짝수개야. 그러면 이 두 개의 평균 3.5네. 이게 중앙값이에요. 계급값이 중앙값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계급값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네. 계급의 도수를 찾는 거니까 그게 중앙값이 평균이긴 하죠. 뭐뭐 이상 뭐뭐 미만. 그럴 때 그 계급에 대한 계급값을 말해요. 여기까지 알아듣겠습니까? 끝났죠? 자, 대표값으로서 우리는 오케이? 대표값이 뭔지를 인지해야 해요.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인 거예요. 이해했죠? 됐죠? 언제 중앙값 쓰고 언제 최빈값을 쓰는지만 알면 되고요. 이거 버려요. 됐습니까? 이제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죠. 평균이 대표값이에요. 다시요. 계속 내 위치를 확인해야 해요.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어요? 대표값으로서의 평균을 확인하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은요, 말 그대로 대표값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봐봐요. 1, 5, 1, 5, 1, 5 2, 4, 2, 4, 2, 4 이거 A 집단, 이거 B 집단. 오케이? 자, 이 A 집단의 평균은요 3입니다. 두 개 더해서 반,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돼요. 똑같죠? 야, 이래서 평균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값으로서의 평균. 이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죠. 이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죠. 두 평균이 어때요? 두 대표값이 똑같죠. 두 대표값이 똑같은데 여기서 이상한 게 발견이 되죠. 집단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야, 평균이 똑같잖아요. 그럼 집단의 성질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이 평균이 그 집단의 성질을 다 나타내기엔 약간 부족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평균이 집단으로 성질을 나타내는 값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고요? 얼마만큼? 그 집단에 여기서 지금 못 나타내고 있는 게 뭐예요? 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분포가 어때요? 1호, 1호, 1호이죠. 얘는 2, 4, 2, 4, 2, 4, 2, 4. 떨어져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대표값으로서의 평균이 부족하니까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산포가 뭐죠? 퍼져 있는 걸 말하죠. 그쵸? 퍼져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를 배워요. 그 산포도에 누구하고 누가 들어가 있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들어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기까지? 이거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다시요. 다시.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에 어떤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에 대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값이 필요한데 그 대표값으로서 뭐가 부족하다고요? 얼마 못 떨어져. 그렇죠. 성질을 다 나타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누구라고요? 산포도라고요. 근데 산포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오케이? 그냥 무시하고 있으세요. 그냥 산포도를 배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린 분산이라는 걸 배울 거고, 이제 진짜 중요한 용어예요. 외우셔야 해요. 좀 이따 오늘 수업에 이거 다 알고 들어오셔야 해요. 여기서 뭘 배울 거냐? 편차라는 용어를 배울 겁니다. 편차. 왜냐하면 퍼져 있는 정도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대표값으로서의 평균이 좀 약간 모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편차라는 걸 배울 건데, 편차라는 게 말 뜻이 뭐냐? 편차가 느낌적으로 어때요? 대충 떨어진 걸 나타내는 것 같죠? 근데 정확한 용어가 뭐냐? 별량. 이 수치들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15, 15, 24, 24, 24 이런 애들이 별량이에요. 변하는 양이라는 뜻이겠죠. 이 별량에서 누구를 빼는 거냐면 평균을 빼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오케이? 편차라는 놈의 말뜻을 왜 별량에서 평균을 빼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큰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작은지를 나타내고 싶어서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내가 되게 단순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편차가 다 달라요. 알겠어요? 자, 이 편차 보시죠. 어때요? 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2죠.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이에요. 알아들어요? 자, 우리는 떨어진 정도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떨어진 정도, 즉 편차가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 더해보세요. 0 나오죠. 이게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자료들이, 이건 지금 똑같은 값들이 반복됐지만 여러 값들이 이렇게 펴져 있다고 칩시다. 여기 어딘가에 평균이 존재하겠죠. 맞아? 평균이라는 건 이 자료 값들 중에 한 가운데일 거 아닙니까? 그 떨어진 정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대칭을 이루겠죠. 당연히 0이 나오겠죠. 이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이 본능이 이래야 되는데. 됩니까? 네. 편차의 총합은 얼마다예요? 0. 0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떨어진 정도를 표시하고 싶어요. 떨어진 정도를 어떻게 수치로 표현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해본 거냐면 씨발 편차 떨어진 거 다 더해서 그 떨어진 정도에 대한 평균을 내볼까? 라는 시도를 한 건데 오케이? 다 더하면 씨발 0 돼버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하면 무조건 0 되겠죠. 왜? 자료의 분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가운데 있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한번 보자고요. 어때요? 의미가 없죠. 아 씨발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이 전부 다 0이 돼버리네.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얘를 수치상으로 떨어진 건 야 이만큼 떨어졌다죠. 평균으로보다 이것도 작지만 이만큼 떨어졌다예요. 맞습니까? 얘는 이만큼 떨어졌다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0. 0이 되니까 아 씨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럼 부호를 까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부호를 없앨 수 있죠? 제곱. 절대값을 씌울 수 있죠. 절대값을 씌울 수 있죠. 절대값의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우리 통계학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절대값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 자체가 꺾인다는 겁니다. 이런 미분 돼요 안 돼요? 미분이 안 되죠. 꺾인 데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꺾이면 어때요? 미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통계학을 공부할 거잖아요. 근데 적분은 왜 돼요? 적분은 쌓는 거랑 달라요. 오케이? 그리고 그 적분에 관련된 건 사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열비.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의 적분은 오케이? 연속과 미분 가능한 걸 주로 다루지만 대학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부연속교도 다 적분해버립니다. 오케이?
자,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이 꺾이면 우리가 나중에 이 통계 이거 분포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아우 씨발 저도 몰라. 아이 씨발 저도 몰라. 이거 그래프 못 그려. 그래서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편차의 부호를 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제곱이라는 겁니다. 제곱을 해요. 잘 봐요.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떨어진 정도를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떨어진 정도를 구하려다가 보니까 오케이? 부호를 까야죠. 그래서 뭐예요? 편차 제곱을 하죠. 그럼 다 뭘로 바뀌어요? 양수. 다 양수로 바뀌죠. 4, 4, 4, 4, 4, 4, 1, 1, 1, 1, 1, 1 다 바뀌겠죠. 맞죠? 그러면 이 제곱들, 떨어진 정도들의 평균을 구해봅시다. 오케이? 왜? 대략 얼마큼 떨어졌는지 찾자 이거죠. 얼마입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 나와요? 4 나오죠. 쟤는 뭐 나와요? 1 나오죠. 대박. 그럼 여기서 이 편차 제곱, 떨어진 값들의 제곱값, 일부러 부호를 까기 위해서 제곱을 선택한 거예요. 절대값을 안 붙이는 이유는 통계가 꺾여서요. 알겠어요?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분산명분입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상함이 느껴지죠. 우리는 떨어진 정도를 구하고 싶었는데 씨발 이거 뭘 구하고 있어? 제곱을 구하고 있죠. 제곱을. 그러면 우리가 떨어진 정도를 구하고 싶은 거에서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맞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의 루트를 씌워버리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때요? 이게 분산과 표준 편차. 배우는 이유는 오케이? 자료의 성질을 파악하고 싶은데 그 자료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값인 평균을 쓰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평균이 그 자료를 대표하지 못해요. 뭔가 어디가 띨띨하다고요. 약간 띨띨이라고요. 띨띨이. 오케이? 그 띨띨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더해요. 저 삼포도의 내용을 더 추가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 집단의 성질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어려운 거요. 끝났죠? 끝이 됐나요? 오케이. 이게 지금 대표값으로서 평균과 평균이가 띨띨이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삼포도가 더 내용이 추가된 이유인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됐어요? 이제 계속 갑니다. 여기서 뭐를 하면 되는지 이제 볼게요.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어떤 내용에 대한, 이건 지금 내용 다 이해하죠? 별거 아니죠? 여기서 어떤 내용이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를 할 거냐면 도수, 분포, 표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지금 막 그나마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나마 쉽게 하려고.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한 학교에 10명의, 지금 한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오케이? 수학 시험을 봤대요. 그 점수 분포를 보니까 인교처럼 이제 40점 대 오케이? 50점. 이게 사람 새끼야? 60점. 이게 70점. 시발 것도 100점은 없습니다. 이거 인교 1명, 2명, 3명, 4명으로 하죠. 됐나요? 오케이? 이게 사실은 도수 분포 표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를 별량이라고 하고요. 이걸 명수인 도수로 나타냅니다. 근데 네. 왜 사람이 별량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값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점수, 수학 점수를 가지고 어떤 통계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뤄야 될 게 그 사람인가요? 점수인가요? 점수. 그래서요.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진짜 보여드릴게요. 인교, 현민이, 이건희, 지금 현재 10명의 점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알아듣겠어요? 그럼 얘 평균 어떻게 구해요? 이거 평균. 잘 봐요. 이거 평균은 자료를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총 도수인 10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균이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10 하나 있죠. 아이 씨발 40 하나 있죠. 50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50을 두 번 더하는 것도 되죠. 음. 하지만 이건 안 됩니까? 제요. 60을 세 번 더 해야 되죠. 곱하기 3. 그렇죠. 이게 훨씬 낫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못 알아듣겠는데. 없죠? 이게 평균이에요. 오케이? 이 도수 분포표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알겠죠? 네. 자, 잘 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도수 분포표라고 하고 별량과 도수를 썼죠. 오케이? 이거 니네가 나랑 지금 그때 다뤘던 마지막 수업 때 다뤘던 확률 분포표, 즉 이산 확률 분포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오케이? 내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중3 건 전혀 부담이 안 되죠. 근데 애들이 이 중3께 사실은 끝인데 오케이? 이거를 씨발 통계야.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통계에서 니네가 배우는 것들 중에 이항공포 있죠. BMP 내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설명한 거. 그걸 제외하면 다 중등 내용입니다. 싹 다 빠짐없이.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잘 봐요. 부담이 없다고요. 이 도수는 지금 저런 의미라는 걸 이해했죠. 그럼 잘 봐. 주머니에 10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점수가 써있는 겁니다. 40, 50, 60, 70. 오케이? 자, 40점 뽑을 확률은요? 10분의 2라고 하면 되죠. 50점 뽑을 확률은요? 5분의 1. 그쵸, 10분의 2죠. 맞아? 끝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등 때 상대 도수라고 해서 배웠어요. 아직까지는 상대 도수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얼마예요? 2분의 1. 그쵸?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상대 도수가 뭐예요? 확률이죠. 이게 확률이라는 용어로 바뀌는 그 순간 얘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뭐라고요? 확률 변수예요. 끝.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표 기억해요? 확률 분포표라고 내가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우리 존나게 했잖아요. 확률 변수 x 두고 맞아? 여기 확률 p 쓰고 여기에 40, 50, 60, 70,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4, 10분의 4 어때요? 똑같은 말이죠. 다른가요? 중3 내용 그대로죠. 용어만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별량이라고 써져 있으면 도수로 써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확률이라고 써 있으면 확률 변수라고 해서 바꾸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요? 없죠. 여기 끝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보라고요. 알겠어요? 여기서 평균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보라고요. 여기 잘 봐요. 이 평균은요. 40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는 거 알죠? 네. 더하기 50 곱하기 10분의 2 오케이? 60 곱하기 10분의 4 70 곱하기 10분의 4 모르겠는 거 용어를 잘 보라고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다 더하면 되죠.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해? 잘 봐요. 우리가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죠. 만약에 그럼 뭐만 하면 되는지 봐봐요. 확률 변수의 제곱이요. 오케이? 얘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죠. 맞아? 제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이 곱하면 돼요. 이해해요? 이해해? 어차피 뒤로 넘어가서 배울 거니까 얘기해요. 확률 변수의 제곱을 구하면 뭘 알 수 있어요? 분산이요. 그게 분산이에요. 아, 좀 이따 알려줄게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게 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확률 변수를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이거 확률을 하잖아요? 이건 뭔 뜻이에요? 확률 변수 제곱의 평균이죠. 오케이? 자, 도수에서는 이미 다 나와 있죠. 도수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평균을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n이라고 주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할 거죠. 예를 들어 주사위를 굴린다고 했을 때 1, 2, 3, 4, 5, 6에 눈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걸 계산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시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벌어진 사건이 아니죠. 이건 이미 시험이 벌어진 거죠.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확률적인 이제 내용들을 설명할 때 그걸 평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부르는 게 적당해요. 기대값. 뭐예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어떤 눈이 나오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평균이 아니죠. 그럴 때 기대값, expect, 기대하다. 기대값이에요. 이게 평균이라고요. 그 대신에 확률 변수를 잡아놓고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잘 봐요. 얘를 그래서 뭐라고 써요? 평균. 맞습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얘는 뭐라고 써요? 이걸 제곱했더니 이렇게 되죠. 제곱의 평균. 이거 존나 중요합니다. 나였으면 여기다 목숨 걸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냥 x랑 확률이랑 곱하면 평균, 제곱이랑 곱하면 제곱의 평균.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까지 중에 모르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알아먹어요? 끝났죠 이제. 됐습니까? 됐어? 네. 얘는 왜 전화를 하지? 누구? 태훈이요. 지워도 돼요? 여기까지 알아먹어요? 아, 이래서 확률 분포표라는 게 그냥 도수 분포표에서 그냥 온 거라고요. 중3 때 우리가 한 거라고요. 됐어? 네. 그냥 했던 걸 이름만 다르게 붙여서 리 알베린이죠, 그죠? 오케이? 끝이에요. 그러면 닥쳐이 나오네. 어디서 노래를 해? 쌤, 저 근데 맞으려고. 저 오늘 수업 못할 것 같은데. 왜? 그 국어가 목요일 8시에요. 정용이? 그 다행히 쌤. 신유빈이랑 같이. 아, 제가 한번 쌤 꼬셔봐요. 그럼 허리 만지나 안 만지나? 근데 너는 얼굴이야. 가 봐봐요. 근데 걔나. 아, 걔보단 낫잖아요. 근데 야, 씨, 네가 말해봐. 걔가 나냐, 내가 나냐? 난 평가를 못하겠는데. 빨리 평가해 그냥. 아니 못하겠어. 나 얼굴 평가할 수 없어. 내가 해줄게. 야, 바퀴벌레 A, B인데 장난하냐? 아, 쌤! 아, 진짜 걔는 아니잖아요. 저 그래도 얼굴에다 돈 들였는데. 아 그래. 사실 솔직히 네가 조금 더 낫지. 조금이야. 와, 진짜 내가 본 애 중에 그냥 제일 못생겼는데? 근데 나는 진짜 저는 궁금한 진짜 게 구글아가 아니라 다행히보다